대중적인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싶거든요. 나는 너무 다른 사람인가?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크잖아요. 근데 나는 어떠한 특수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없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극작가 그리고 청감문화 브랜드 사운드울프에서 아트 디렉터 일을 하고 있는 강동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작가로서 관심사가 조금 옮겨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시기였어요. 사회를 초견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긴 호흡의 대화가 필요하겠다. 나를 재점검해 볼 만한. 그러면 어떠한 제적 환경에가 노출이 돼야 되는데, 두산이 제가 관심 있는 화두들을 늘 다루고 있는 곳이어서 DAC 아티스트에 지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PD님들이나 이제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들이 이제 제가 궁금해하던 거랑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인터뷰였어서 기대해 주시는 것보다 좀 더 잘해야겠는데 이 생각은 했습니다. 사실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아쉽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아가지고 미리 이제 목소리도 깔고 그러고 있었는데, 네. 청감, 이게 저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닌데 이제 시각을 즐기는 문화들은 많고 그것들을 선도하는 브랜드들은 많은데, 청감, 듣는 문화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도하려 하는 브랜드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단어를 쓰면서 저희 회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인들을 위한 건강한 청감 문화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소리를 체험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인지하지 못하는 걸 인지하게 해주는 일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리식물이라는 저희의 이제 프로덕트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리 명상 앱 베타 버전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두 개를 엮어보면 맥락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지침서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사운드를 사실 제가 만드는 건 아니라서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을 정확하게 맥락을 만들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어서, 특히 극작가로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이드까지도 하는 역할이라서 저는 크게 봐서 브랜딩이라는 거와 극작이 생각보다 되게 비슷하다. 결국은 스토리텔링을 나만의 방식으로 정확하게 해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충돌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입학은 영화로 했거든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랑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괴리를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학과장님이 이제 연극을 알려주시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제가 1시간짜리 PT를 하고 세계 종말 막 이런 얘기 4시간짜리 공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정말로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제 그 말에 단서가 있었던 거죠. 그걸 믿게 만들 능력이 너한테 있으면, 같이 하는 배우들 그리고 그걸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내가 쓴 세상을 믿게 할 능력이 나한테만 있으면 그걸 만들어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극에는 그거를 믿어주는 관객들이 있고, 그래서 작가로서 제일 자유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연극을 위한 글쓰기를 할 때 힘듦이 제일 컸는데요.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겪는 힘듦이랑 유사하다 그래야 될까요? 안 그러면 저는 이제 워낙 혼자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연결되고 싶지 않은 채로 살아갔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걸 설명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과정에서 세상을 살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소통에서 오는 어려움들이나 이제 가치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주목하는 거와 다른 사람이 주목하는 게 다르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이 또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달라야 더 재밌고 더 풍성하지 않나? 쓰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어떠한 작품을 위한 지침서를 써놓고 저는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은 관심사들이 너무너무 많고 쓰고 싶은 얘기도 너무 방대하고 오래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걸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재미를 느끼는 편이라 같이 즐겁게 만들어주실 분들만 있다면 항상 작가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갑자기 딱 본진이라는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는 말이거든요. 힙합의 출신이 있듯이 그 이유는 아마 제 글쓰기의 뿌리가 정확히는 싱크를 맞추는 일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극작이라는 거는 한 공간에 제각각의 시간과 입장을 동시에 겹쳐보는 일이잖아요. 결국 제가 글쓰기의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은 그러한 한데 모아서 싱크를 맞춰보는 일이어서 두 가지의 작품은 되게 다른 작품이었는데 하나는 드레스를 중심으로, 한벌을 중심으로 세대를 건너뛴 한 가족의 이야기, 한국 근현대사를 다루는 이 작품이었고 하나는 이제 기숙사 고등학교에서 만화와 현실을 오가는 청소년들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주인공들의 나이대도 다르고 배경도 주제도 다 달랐는데 저한테 있어서의 공통점은 자서전 같은 작업이었다는 걸 것 같아요. 지금도 상실해버려서 아직도 찾지 못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다라는 마음으로 찾아 들어가듯이 글을 썼던 것 같고 그 두 작품 다 그러다 보니까 발견되는 것들이 지금 나한테 부재한 것들 관객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지점은 늘 어디에도 약간 속하지 못한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써놓고 관객들을 만나니까 보편적인 나를 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 작품들을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좋아해 주시는 걸 보고 나 되게 보편적인 사람이네? 약간 근데 그게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대중적인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싶거든요. 23살 때 그게 나요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때 김명하 작가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나요. 지금이 가장 많은 세대가 동시에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제가 방금 말한 문장들은 더 심화될 얘기들인데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너무 다른 가족 구성원, 너무 다른 세대들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를 필연적으로 필요로 하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리고 각 세대들은 각 세대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사실 피로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되고 그런 순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세대의 조금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아서 가족처럼 여겨지는 이야기 작년에 했던 두 작품 그게 다예요는 조부모님 세대의 이야기가 줄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5, 60대 관객분들이 꽤 오셨어요. 나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런 삶을 산 사람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나도 이 비슷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관객과에 대해 해주셨었거든요. 60대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청소년극 얘기는 주 관객들이 청소년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때도 이제 고3 학생이었는데 지금도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이 고민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아직도 그게 유효하다는 게 작가로서 저한테는 유효한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쓰고 싶은 게 많아서 소재를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려워요. 어떠한 소재에 대한 얘기야? 라고 하면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없어서 저는 좀 소재가 뭐지? 라는 생각부터 들거든요.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습관은 잡식하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컨텐츠들 있잖아요. 독서가 될 수도 있고 공연을 보는 걸 수도 있고 영화 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사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내가 한 개인으로서 어떤 것들 보고 듣고 먹는 것들이 어떠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는 게 전에 봤던 거랑 너무 달라야 그걸 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었을 때 재미가 있으면 저는 그걸 쓰기 시작하는, 그래서 한 메모가 전 습관이 100개 정도 모이면 이제 그게 한 작품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운동에 관심이 많고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관심사를 더 이상 읽기로 넓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순간 일이 되고 내가 깊이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듣기가 좋더라고요. 팟캐스트를 좀 요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과학 팟캐스트나, 저 작가 안 했으면 유일하게 동경하는 직업이 물리학자라서 전 진짜 제 유일한 로망이 나중에 팟캐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 음악 하나, 공연, 영화 추천하는 팟캐스트. 어떠한 세대를 특수성을 갖게 하는 게 그 세대가 쓰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전 작가니까 동시대적인 작품을 쓰고 싶잖아요. 동떨어진 얘기를 쓰고 싶지 않으려면 제가 동떨어진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미래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앞으로 세상을 제일 크게 바꿀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체험해보고 지독하게 좀 느껴봐야 내가 쓰는 글들이 사실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요약 정도로밖에, 이미지 생성할 때 오히려 저는 다른 AI 툴들을 많이 쓰고, GPT는 어떻게 쓰냐면 저는 GPT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정말 명확하게 썼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비나 트리트먼트나 구조를 짤 때 추상적인 말들이 들어가잖아요, 작가들은. 그걸 이제 GPT한테 넣어보면 얘가 이해하는 식으로 피드백을 주잖아요. 걔가 완전 딴 길로 세면은 내가 쓴 단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 GPT는 유용한 것 같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전개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묻고 싶을 때. 근데 이 질문이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단순해서 사람에게 묻기 민망할 때 그럴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두산아트센터한테는 좋은 관객들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전 작품에서 만나보지 못한 관객분들일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기대가 되고, 이걸 만드는,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게 될 대화들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저를 매혹한 얘기를 하고, 두산아트센터에서는 해본 적 없는 얘기를 하고, 관객분들은 낯설지만 익숙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좋겠다. 이 공연에서 연극이 자생적으로 굴러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슬로건, 모토가 젊은 창작자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선순환을 일으켜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복사해 놓고 싶어요. 좀 두산이 같은 곳이 많아져야 순환을 일으키는 출발점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두산아트스쿨에서 김수정 연출님 계실 때 연출 워크숍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학생이고 무료로 여기 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나? 진짜 왜지?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내년에 공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제 마지막 일정이었는데 그때 배웠던 것들이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복지가 아니라 지원, 투자라고 느끼게끔 해주는 게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때 제한이나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새로운 미학이나 새로운 창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김수정 연출님이. 그 태도가 저는 가장 사실 크게 배운 점인 것 같고, 지금도 저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창작자예요. 쉽게 말하면 번호를 알고 싶은 창작자? 작품 보면 제가 도대체 평소에 뭔 생각을 하고 사나, 도대체 뭘 먹고 뭘 보고 뭔 생각을 하길래 저런 걸 만들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다. 이러한 창작자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제일 올해는. 삶이 너무 험하잖아요. 내가 호기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면 살아가는 게 너무 고된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작품을 쓰는 것도. 내가 얻고 싶고 계속 살고 싶으면 싸워서라도 뭔가를 얻어내고 싸울 만큼 강렬하게라도 내가 호기심을 만들어서라도 뭔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써봐야 된다. 그렇게 해야 작품을 계속 쓸 수 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네, 열심히 성실하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